여보, 아가씨 진짜로 간대? 그냥 취업을 하지. 생각처럼 쉽지 않을 텐데. 자기가 꼭 가고 싶다잖아. 그냥 놔둬. 엄마 아빠도 말려봤는데 안 돼. 걔는 옛날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애였어. 대학 졸업도 하고 회사까지 합격했잖아. 그냥 직장 다니는 게 아무리 봐도 나은 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와서 유학 다녀와봤자 그 회사보다 좋은 곳 들어가기 힘들어. 나도 알지. 차라리 당신한테 물어보고 결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걔는 한번 자기가 결정을 하면 남이 하는 말을 안 들어. 그게 문제야. 알아보니까 내 대학 동기 중에 아가씨 간다는 그 학교 똑같이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 결국 미국에서 취업 못하고 한국 들어와서 평범한 회사 들어갔어.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가씨는 지금 영어도 잘 못하잖아. 내 친구는 어릴 때 부모님이랑 6년 미국에 살았어서 영어도 잘하거든. 근데도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 못 찾아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몰라. 갑자기 왜 미국 바람이 불어서 저러고 있는지. 미국에 가서 미국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대.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하는 애를 무슨 수로 막아? 대체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모르겠네. 유학생활 뒷바라지 하려면 어머님 아버님 허리 휘겠다. 아버님 은퇴도 몇 년 안 남으셨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 물려받을 것도 없이 걔가 전부 다 가져다 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이건 그냥 농담이야. 그런 걸로 농담하지 마. 재미도 없어. 아무튼 아가씨 진짜 유학 간다고 하면 우리도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다만 얼마 용돈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어? 몰라. 나는 돈 없어. 용돈은 무슨 용돈이야. 그렇다고 진짜 가만히 있으려고? 당신은 동생 유학 간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게? 하다못해 노트북 하나 정도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니고 난 그냥 당신이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겠네. 그래, 그냥 모르는 척해. 뭐하러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저희 신우 올해로 나이가 26입니다. 올해 초 대학교를 어렵사리 졸업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인서울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재수에 3수까지 하면서 겨우 들어갔고 그 와중에 또 학교가 적성에 안 맞는다며 휴학까지 하는 바람에 정말 많이 늦어졌죠. 알바 한 번 한 적 없이 시부모님 등골만 빨아댔는데 얼마 전에 겨우겨우 취업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도 2년 정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고 주변에 짧게 유학 다녀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애매하게 갈 바에는 안 가느니만 못하잖아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무작정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신호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제 돈으로 뒷바라지 하는 것도 아니니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얘기는 들었지? 우리 딸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 어제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취업하고 살면 좋을 텐데. 아가씨 생각보다 엄청 힘드실 거예요, 아마. 그래, 너가 갔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너 말을 듣는 게 맞겠지. 근데 걔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을 듣는 애가 아니야. 우리도 그냥 포기했다니까. 요즘 달러 환율도 엄청 비싼데 학비며 생활비까지 하면 장난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조금 보태주면 안 될까? 네? 그건 좀.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여유가 없어서요. 매달 나가는 대출금도 있고. 대단하게 큰 도움 달라는 건 아니야. 우리 딸이 지 오빠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서운한가 봐. 그냥 가서 잘 지내라고 용돈이라도 조금 챙겨주면 안 될까? 용돈이요? 아, 안 그래도 아가씨 떠나기 전에 얼마 챙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지금 걔가 이래저래 준비할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어차피 줄 거면 조금 미리 주면 안 되니? 자기 멀리 공부하러 가는데 오빠네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심통이 잔뜩 났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따 저녁에 남편이랑 이야기해볼게요. 그래, 나도 이런 말하기가 염치 없는 건 아는데 서로 줄 건 주는 게 좋잖아. 나중에 걔가 미국에서 성공하면 너희들한테 도움 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가씨 섭섭하지 않게 챙길게요. 그날 저녁에 남편과 이야기해서 저희 비상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500만 원을 신우에게 보내줬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살던 신우가 남편 이름으로 용돈을 보내줬더니 바로 5분도 안 지나 전화가 오더라고요. 속보이긴 해도 어차피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가씨는 언제 가는 거야? 미국은 가을에 학기 시작하니까 지금쯤 넘어가서 적응하고 준비해야 할 텐데. 아, 그거? 안 간대. 안 가기로 했어. 뭐, 안 간다고? 진짜 안 가? 응,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당신한테 이야기해주는 거 깜빡했네. 그냥 안 가기로 했대. 아니, 간다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용돈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다. 멀쩡하게 회사 최종 면접까지 다 붙어놓고 유학 간다고 설치는 바람에 그런 것도 다 포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 변했다고 안 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어. 솔직히 내 입장에서 아가씨가 가던지 말던지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미국 안 갈 거라면 우리가 줬던 500만 원은 다시 돌려받아야지. 그건 애초에 유학 갈 줄 알고 우리가 준 돈이잖아. 그걸 어떻게 다시 달라고 해. 그냥 용돈 줬다고 생각해야지 뭐. 뭐, 용돈을 500만 원이나 줘? 당신 부자야? 재벌이야?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못 본다고 생각했으니까 큰돈 준 거지. 안 가기로 했으면 당장 돌려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걔가 그 돈을 벌써 다 썼다니까. 써버렸는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 그냥 용돈 줬다고 생각해. 물건이라도 다 가져와. 중고로 팔아서 현금 회수하게. 진짜 웃기고 있어. 500만 원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그럼 자기가 직접 가서 받아와. 난 그런 거 못해. 그래, 알겠어. 내가 내일 당장 시댁 찾아가서 받아올게. 신우 새 노트북에 가방까지 하나 샀던데 그거만 가져다가 팔아도 500만 원은 나오겠지 뭐. 500만 원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앞으로 식구들 사이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려고. 그럼 당신 용돈으로 갚을래? 한 달에 당신 용돈 50만 원이니까 10개월만 용돈 없이 살아봐. 그건 좀 힘들지. 나도 용돈이 있어야 사회생활을 할 거 아냐. 선택해. 당신 동생한테 500만 원 받아오던가 아니면 앞으로 10달 동안 용돈 없이 살아보던가. 아, 알겠어. 기다려봐. 내가 받아올게. 우물쭈물 하지 말고 3일 안에 찾아와. 안 그러면 진짜 어머님 댁 찾아가서 다 뒤집어 버릴 거니까. 내 성질 알지? 알겠어. 알겠다고. 신우가 유학을 가던 말던 저랑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가는 줄 알고 줬던 용돈은 이렇게 된 이상 저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남편이 다음날 어머님 댁 가서 신우와 이야기를 하고 오더니 500만 원을 바로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유학 간다고 해서 여기저기 친척들한테 받은 용돈이 꽤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돈 돌려받았으니 앞으로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시댁 식구들이 이번 일로 저한테 화가 많이 난 것 같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남의 돈을 거저먹으려고 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부분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수연아, 우리 엄마가 너 연락처 좀 달라고 하시는데 핸드폰 번호 알려줘도 돼? 어머님이 갑자기? 좀 부담스러운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려줄 수 있어? 아니, 너가 부담 가질 것까진 없고 우리가 벌써 연애를 3년이나 했으니까 이젠 슬슬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뭐 안 될 건 없겠지. 그래도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난 다음이라면 모를까. 막상 결혼하려고 해도 내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 둘 다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어머님한테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서로 특별히 할 말이나 있겠어? 그냥 우리 엄마도 미리 예비 며느리랑 인사나 하고 지내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아무튼 자기만 괜찮으면 핸드폰 번호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 그래, 알려드려. 어머님께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냥 인사하고 가끔 안부 물으면서 지내지 뭐. 잘 생각했어. 어차피 내년쯤엔 양가 인사드릴 생각이었으니까 미리 친해진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괜히 긴장된다. 이상한 거 물어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수도 없이 집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없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실걸? 내 이야기 집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착하다고 했지. 내가 우리 자기 칭찬 말고 다른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너무 또 칭찬만 하면 어머님이 싫어하실라. 아무튼 번호는 알려드려도 돼. 그러면 나한테도 어머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미리 친구 등록해놔야 혹시나 모를 실수를 안 하지. 알겠어. 지금 바로 보내줄게. 남자친구와 대학 졸업하고 만나서 연애한 지 3년이 지났어요. 둘 다 사회생활하면서 연애를 하다 보니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전에 없이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진짜 결혼이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고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런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아래로 여동생 둘이 더 있는 집안의 장녀고 남자친구는 위로 누나 둘이 더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애교도 별로 없고 무뚝뚝한 편이고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애교도 있고 살가운 성격이었습니다. 안녕? 너가 수연이니? 우리 병태한테 그동안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도 어머님 말씀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 너희들 내년쯤 결혼 생각하고 있다면서? 3년 만났으면 이제 그럴 때도 됐지. 조만간 집으로 한번 놀러와. 우리 병태 누나들도 좀 보고 상견례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지. 아, 물론 그렇긴 한데요. 아직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당장 내년은 힘들지도 몰라요. 병태 오빠랑 좀 더 상의해보고 천천히 인사드리러 가던지 할게요. 준비는 무슨 준비를 더 한다고 그래? 너도 내년에 나이가 30인데 더 늦기 전에 결혼해야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으면 내 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준대? 제 막내 동생이 아직 대학 다니고 있어서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한테 부담드리기 싫은 것도 있고 내년에 결혼 준비하기에는 신혼집 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병태 오빠나 저나 1년 정도 돈을 더 모아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소리가 어째 우리한테 집 사달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구나. 그래, 집 사주면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니? 아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결혼은 최대한 저희 두 사람 힘으로 하는 게 맞죠. 전세 대출 받더라도 어느 정도 목돈은 모아놓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니들이 1년 더 모아봐야 얼마나 더 모은다고? 그나저나 너희 집은 딸만 셋이라고 했나? 네, 제가 첫째고 밑으로 여동생 둘이 더 있어요. 막내가 조금 나이 차이가 나서 아직 학생이라 제가 용돈도 가끔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3번째 만에 아들 낳았는데 너희 어머님은 끝까지 실패하셨나 보네. 네? 실패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어른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 아무튼 너 생각은 잘 알겠는데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나중에 그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생각 한번 잘해봐.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 없지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인자한 모습이셔서 성격도 좋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말투부터 생각하시는 것까지 전부 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좀 말투가 무례하신 분이구나 정도로 느껴지다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분이 점점 더 좋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위로 누나들만 있는 집의 막둥이라 집안에서 귀하게 여긴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저런 이야기까지 들었더니 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2명의 손이신우와 까칠한 성격의 시모까지 감당하고 살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잘 맞는 편이었지만 3년간 옆에서 지켜봤는데 누나들이나 부모와의 사이도 너무 친하고 각별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가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고 첫인상부터 서로 별로라서 잘 지내긴 글렀다 싶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에게 제가 먼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만 할 거라면 상관없었지만 결혼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헤어지자는 말에 남자친구는 울며불며 제게 매달렸지만 이미 한번 결심한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 전혀 없었죠.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체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래? 나는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라니까? 진짜 나랑 헤어질 생각인 건 아니지?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볼 테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 이야기 듣고 있는 거야? 이대로는 절대 못 헤어져. 오늘 저녁에 너네 회사 앞으로 갈게.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제 말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했고, 저 또한 누구보다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머님의 몰상식함이 걸림돌이 되어 크게 다가왔어요. 단 한 번의 대화였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었고, 시어머니가 된다면 누구보다 저를 힘들게 만들 사람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국 헤어지기로 했고, 각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행운을 빌어주기로 했지만 아직도 저한테 할 말이 남은 사람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너 내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설마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번호도 지워주세요. 얘가 건방지게 누구 보고 연락을 하라 말아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잘 들어도 내가 우리 아들 너 같은 애랑 결혼 안 시키는 거야. 아들도 없이 딸만 줄줄이 낳은 집에서 무슨 염치로 남의 귀한 아들을 공짜로 데려가려고 하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들을 낳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저희 집은 아들이건 딸이건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그건 너희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하는 소리지. 딸밖에 없는 집에서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리가 있나? 너도 너희 엄마 유전자 닮았으니 평생 아들 낳긴 글렀다 얘. 제가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아줌마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요. 듣자 하니 아줌마 두 딸들도 시집가서 딸만 하나씩 낳았다면서요? 아줌마 말대로라면 그 집 딸들도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 같은 며느리는 내가 먼저 싫어. 아줌마가 아들 앞길 망쳤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게 굴면 어떤 여자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나 하겠어요? 아줌마 아들이 그 집에서나 귀한 대접 받는 거지. 밖에 나오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쪽 아들이 그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서 1년 더 있다가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아줌마 덕분에 빨리 헤어진 게 다행이네요. 저 진짜 할 말 다 끝났고 이제 아줌마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너 어디 살아? 내가 한번 찾아간다.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적은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재작년에 코인에 투자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 날려먹고 지금은 빌라 전세 얻을 돈도 없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고도 남겠지만 시간을 더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길 잘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성격은 막둥이라서 그런지 둥글둥글한 편인데 결혼까지 했다가는 그 집안 아줌마 때문에 제 인생 시월드 지옥에서 시달릴 뻔했겠네요. 아줌마, 진짜 그 성격 죽이지 않으면 아줌마가 관짝에 묻히지 않는 한 며느리 보기 힘들지도 몰라요. 고생고생하다가 막판에 아들 하나 낳은 게 큰 벼슬인 줄 아나 본데 요즘은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 없거든요. 남의 집에 딸이 셋이 있든 넷이 있든 지가 뭔데 함부로 판단하고 짓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어제는 잘 들어갔어? 오빠 부모님들은 어떠셔? 우리 부모님들 다 괜찮다고 하시지. 양쪽이 상견례가 다 처음이라 어색하긴 했어. 어제 끝나고 장모님 장인어른이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고? 응, 다 괜찮다고 하셨어. 근데 우리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걱정이 많으시더라.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했잖아. 그거 다 이야기 끝난 상황 아니었어? 내 돈 2억에 대출 1억 5천 받아서 25평 아파트 사기로 했잖아. 자기가 혼수 맞춰서 들어오고. 그렇긴 한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대출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걱정하시더라. 우리가 둘 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대출 받으면 갚느라 고생할 것 같다고 하셔. 어떻게 대출을 좀 줄일 방법은 없는 거야? 글쎄, 나도 2억이면 정말 열심히 모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으로 수익도 많이 냈고. 단시간에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마련하긴 힘들어. 차라리 결혼을 미루면 몰라도. 결혼을 미루긴 좀 그렇지. 나도 올해 29인데 그러다가 나 30 넘기면 어떡해. 오빠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안 될까? 그래도 외아들인데 1억 5천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
처음부터 부모님들 도움은 안 받을 생각이었거든. 대출이 지금은 좀 많아 보여도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모아서 갚다 보면 5년 정도면 다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출 다 갚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야 하잖아. 나야 그렇다 치고 우리 부모님이 엄청 걱정하셔. 지금도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시집 가서 더 힘들게 살면 어쩌나 하시잖아.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대출 없이 집을 해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모자란 돈은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응, 그리고 기왕 집 구하는 거 33평이 낫지 않아? 결혼하고 애 낳고 살려면 어차피 33평 정도에선 살아야 하는데 몇 년 후에 또 이사 가려면 이중 지출이잖아. 기왕 한번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는 거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낫지. 33평은 너무 비싼데. 우리 부모님도 그 정도 여유는 없을 거야. 오빠가 오빠네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여유는 충분히 되실 거야. 어제 아버님이 타고 온 차만 해도 1억이 훌쩍 넘는 거잖아. 차는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시니까. 좋은 거 타고 다니셔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재산이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 그러지 말고 한번 말씀이라도 드려봐.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외동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셔? 우리 부모님도 오빠네 부모님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 글쎄, 그걸 왜 자꾸 너희 부모님들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진짜 말이라도 한번 해봐. 정 안 된다고 하시면 나도 포기한다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 정도 해주신다고 하면 혼수 최고급으로 싹 맞춰주시겠대. 기왕 결혼하는 거 다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면 좋잖아.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긴 하다. 내가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야. 알겠지? 안 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도 더는 이 문제로 말 안 해. 작년에 2년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와 그쪽 부모님들은 대출을 받지 않고 신혼집을 장만하길 원하셨고,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모님에게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게 되었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부모님은 흔쾌히 도와주겠다 하셨고, 안 그래도 집 사는데 보태주고 싶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4억 5천에 달하는 33평 아파트를 대출 하나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처가 측에서는 혼수 비용으로 4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우리만 잘하고 살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올 봄에 결혼을 했고, 아내의 바람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33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하니 제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을까? 혹시 다른 약속 있어? 약속은 없는데. 갑자기 어머님, 아버님은 왜? 저녁을 같이 드시고 싶으시대? 응, 그런 것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아버지 생신이거든. 월요일이라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내일 다 같이 저녁 먹을까 하고. 아, 아버님 생신이구나. 나는 그냥 안 가면 안 돼? 주말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아빠 생신인데. 안 가면 너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그건 알지만 난 좀 불편해서. 아직 어머님, 아버님이랑 밥 먹는 것도 어색하고. 너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색하다는 핑계로 계속 자리 피했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친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래도 부모님 기념일 같을 때는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서 참석해야 맞는 거잖아. 난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 노릇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며느리 될 자신도 없어. 그냥 지금처럼 오빠한테만 잘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연애할 때나 맞는 소리지. 결혼했으면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곤 나 하나밖에 없는데,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인 너가 우리 부모님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중간에서 내 입장이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잘 보일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해? 아, 오해하지 마. 싫다는 건 아니야.
근데 난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이고 싶지 않아. 내가 오빠랑 결혼했지 아버님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난 추석 때 몸 아프다 하고 우리 집에 안 간 거야? 너 그때 사실 별로 아프지도 않았잖아. 진짜 아프긴 아팠어. 두통도 좀 있었고 연휴 전에 회사에서 무리를 해서 힘들었거든. 그리고 요즘 시대에 누가 명절이라고 시댁에 가서 전부치고 차례를 지내? 오빠네 집이 너무 고지식한 거야. 요즘은 명절에 가족끼리 해외여행 가는 게 맞는 거라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잖아. 너한테 전부치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냥 엄마가 다 준비할 테니까 추석 아침에 와서 같이 차례 지내고 밥 먹고 가라고 하신 건데 그걸 아프다고 안 갈 수가 있냐?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해? 오빠, 나한테 대리효도 시킬 생각 말고 오빠 부모님은 오빠가 챙겨. 나도 우리 부모님 오빠한테 챙겨달란 소리 안 하잖아. 대리효도?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내가 언제 너보고 효도하라고 했어? 결혼했으면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은 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냐? 대체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다고 며느리 노릇을 하래?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어머님, 아버님이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못한 게 대체 뭐가 있냐? 결혼할 때 너가 33평 아파트 사오라 해서 우리 부모님이 부족한 돈 다 대주셨잖아. 그건 오빠한테 사준 거지 나한테 사준 건 아니잖아. 집을 내 앞으로 해주셨으면 아마 나도 생각이 달라졌겠지. 오히려 오빠가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집은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내가 해온 혼수는 쓸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 너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부모님 무시하면서 살겠다고?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내가 왜 잘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결혼을 오빠 보고 한 거지 부모님들 보고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런 거 바랄 거라면 생각 잘못한 거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부모님한테 잘하는 다른 여자 찾아보던가. 그래,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혼하자. 너가 그런 생각이라면 나도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 뭐? 진짜로 이혼을 하겠다고? 난 너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결혼할 때 너가 해달라고 한 거 다 해줬는데 명절이고 생신이고 얼굴도 안 비추는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너 말대로 빨리 끝내자. 오빠, 진심이야? 진짜 그 말한 거 후회 안 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받아줄 생각도 있어. 아니야, 정말 진심이야. 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그 말대로 하는 게 맞아. 빨리 너가 사온 짐 다 싸들고 내 집에서 나가줘. 야, 이거 완전 미친 자식 아니야. 그렇게 저는 아내와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달 장모 생신이라 하길래 아내와 함께 처갓집에 찾아가 용돈도 드리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거든요. 아내에게 저희 부모님께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서로 얼굴도 비추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걸 바랬던 건데 아내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아내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할 생각입니다. 너 몸은 좀 어떠니?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엄마 불러. 회사는 한 달 정도 더 쉰다고 하면 되니까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다 해줄게. 이제는 괜찮아. 나 이제 혼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집안일도 다 할 수 있어. 엄마가 조리원에 있을 때도 맨날 찾아오고 나 퇴원하고 온 다음에도 2주 동안 엄마가 내 수발 다 들어줬잖아. 자꾸 나만 봐주다가 엄마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나 책임 못 져. 이젠 진짜 괜찮으니까 나 신경 안 써줘도 돼. 나는 너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애가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해서 이 고생인지. 내가 무슨 애야.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아무튼 엄마 덕분에 몸 조리 잘한 것 같아. 이제는 집에서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하다가 정 힘들면 도우미 아주머니 잠깐 부르면 돼. 엄마도 너무 딸 걱정만 하지 마셔. 아빠는 집에 잘 계시지? 너희 아빠야 건강하게 잘 계시지. 사실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 안 그래도 오늘도 손녀딸 보고 싶다고 너희 집 가겠다고 하는 거 내가 간신히 말렸어. 말리긴 왜 말려. 그냥 오고 싶으면 오시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 아빠는 조리원에서 내가 나온 뒤로는 아기 얼굴 본 적 없으시구나? 아설아,
적어도 아이 100일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손 닿는 거 안 좋아. 나중에 집에서 작게라도 100일 잔치하면 그때나 너희 아빠도 데리고 갈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손만 잘 닦으면 되는 거지. 우리 아빠도 얼마나 손녀딸 보고 싶으시겠어? 근데 100일까지 참으라 했다고? 이번 달은 어차피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나도 좀 그렇고. 다음 달 초에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하루 갈게.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데. 애 데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택시 타면 금방이야. 뭐 누가 보면 서울 부산 거리에 사는 줄 알겠네. 아무튼 엄마 덕분에 진짜 몸조리 잘했어. 너무 고마워. 당연히 하는 거지. 너는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런데 너희 시댁에서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니니? 말도 마. 조용하긴 뭘 조용해. 엄마가 우리 집에 있을 때나 눈치 보느라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집에 애 보러 쳐들어오겠다고 난리야. 남편이 지금은 오지 말라고 말리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니네 시댁에서 안 그래도 저러는데 우리 집에 애 데리고 왔다는 걸 알기라도 해봐라. 매일 애 보러 가겠다고 난리를 칠 게 뻔한 일이야? 괜히 피곤해지고 싶지 않으면 애 데리고 올 생각 하지도 마라. 괜찮아. 시댁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도 집에서 그냥 쉬면 되는데 뭐하러 돈 쓰냐고. 그리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던 말던 신경도 안 쓰니까 엄마도 괜히 걱정하지 마. 그래도 괜히 시댁이랑 싸우고 그러지 마. 결혼한 지 3년 됐고 지난 여름에 기다리던 딸을 얻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아무래도 애를 낳고 나니 쏟아지는 시댁 관심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시댁에서 지금껏 저희에게 별 관심도 없어 보였고 남편이 집안의 둘째 아들이다 보니 결혼할 때 지원해 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장가갈 때는 30평대 아파트 전세까지 얻어주시더니 아무리 둘째라고는 하지만 니들이 알아서 결혼하라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애초에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맞벌이해서 버는 것만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대놓고 시부모에게 차별을 당하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났는데 저희보다 2년 일찍 결혼한 형님네가 아이 없이 살겠다며 딩크 선언을 하셨어요. 시부모님들도 아이 좋아하시고 심지어 아주버님도 아이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형님이 막무가내로 애 낳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졸지에 아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애 낳으라고 강요하면 차라리 이혼하고 집 나가버릴 거라고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했고 멀쩡한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아무 소리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아이를 낳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시는데 그 속내가 너무 뻔해서 기분 나쁠 지경이에요. 오늘 몸은 좀 어떠니? 내가 아까 낮에 마트 갔다가 아이 영양크림을 하나 샀는데 저녁에 애 보러 갈 겸 잠깐 너희 집에 들를까? 아니에요. 피곤하실 텐데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남편한테 퇴근하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르라고 할게요. 그래.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긴 하지. 그래도 주말에는 애 데리고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아무래도 우리가 불쑥 너네 집에 찾아가긴 좀 그렇고 너가 먼저 애 데리고 오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니? 아직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외출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 몸 좀 더 풀리면 그때 찾아가던지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너희 시아버지도 손녀딸 엄청 보고 싶어 하시던데.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아버님은 한 번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냥 아이 100일 되면 집에서 간단하게 100일 잔치 할 생각이니까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오세요. 그전까지는 아이 데리고 멀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 알겠다. 몸조리 잘하고 소연이 사진이라도 좀 자주 보내줘라. 알겠어요. 사진이랑 영상통화 자주 드릴게요.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조금만 잘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쌀쌀맞진 않았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남편조차 자기 부모지만 정 떨어진다면서 굳이 시댁에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큰아들 큰며느리 그렇게 좋다고 난리더니 제가 아이 낳자마자 태도가 바뀌면서 손녀딸 보고 싶다 난리치는 시부모가 너무 꼴보기 싫고 애도 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댁에서 한번 오라는 말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주말마다 남편이랑 아이 데리고 친정 가서 편하게 쉬고 먹고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시댁에서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얘기 없이 돌아다니니까 전혀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주말마다 저희가 친정에 다니고 있으니까
시부모가 남편을 추궁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셨나 봐요.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연락해서 대뜸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애 한 번 데리고 놀러 오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너네 친정에는 매주 들락거릴 수가 있어. 제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아직 몸이 덜 풀려서 친정부모님이 애 봐주시느라 그래요. 편하게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부모님들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아니,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다 해도 봐주고 너 먹고 싶다는 것도 다 해줄 텐데. 그래도 제 입장에선 저희 부모님이 편하죠. 그냥 다음에 아이가 100일 지나면 그때 찾아뵐게요. 너 진짜 내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희 친정집 가는 것보다 우리 집에 오는 게 아이한테도 헐났지. 뭘 좋다고 친정부모만 그리 찾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더 편한 게 당연한 일이죠. 아니, 너는 왜 너 생각만 그렇게 하니? 갓 태어난 네 딸 생각을 먼저 했어야지. 너희 아버지 밖에서 쓰레기 만지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그 손으로 애를 만지실 거 아니냐? 그러다가 평균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뭐라고요? 저희 아빠 퇴근하고 집에 오시자마자 샤워부터 먼저 하세요. 아이 만지시기 전에 항상 손에 소독부터 먼저 하신다고요. 미화원 일 평생 하시면서 아빠한테 냄새 한 번 난 적 없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냐? 밖에서 더러운 거 만지고 집에 들어오면 평균이 옮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니네 애비 편만 그렇게 들 수 있는 거냐? 어머님께서 평소 저희 친정아빠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결혼할 때 아주버님한테 다 주고 없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저희 친정에서 5천만 원 못 해주셔서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라도 얻은 거예요. 이제 와서 형님이 애 안 낳겠다 하니까 저한테 어떻게 해보실 작정인 것 같은데 아이 보여드리고 말고는 제가 정해요. 제가 친정을 가던 시댁을 가던 앞으로도 제 맘대로 할 거니까 괜히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시댁의 할 소리냐? 내가 너를 딸처럼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얘기할 거 있니? 아니요.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 무시하고 큰아들 큰며느리만 챙긴 것도 어머님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요. 괜히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 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서운하다. 시모가 서운하거나 말거나 제가 시모를 뭐가 이쁘다고 이제 와서 대접해주겠어요? 해준 게 없으면 바라지나 말던가. 시댁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가 형님한테 가져다 줘놓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며느리 노릇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정말 시댁에 최소한의 도리만 할 거예요. 남편도 저한테 할 말조차 없으니 눈 감아주는 상황이고 제 발로 시댁 찾아가는 일은 명절에나 한 번씩, 그마저도 일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장남 차별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대로 우리 친정이나 잘 챙기고 살 테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큰아들 큰며느리랑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